와, 진짜 맛있어. 이 글자밥 영양도 만점이에요. 더 먹고 싶어요. 내 아이가 밥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요? 거창하지는 않지만 볶음밥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섭취하게 해줄 최적의 독서 레시피를 상시파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난생 처음 글자를 읽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에게는 아직도 사진처럼 선명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던 마루에서 커다란 신문을 펼쳐들고 계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읽으시는 그 신문이 너무나 궁금해 옆에 찰싹부터 앉아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아는 글자가 단 하나라도 보이면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양 큰 소리로 읽었죠. 그러면 아버지는 신문을 잠시 접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글 칭찬이 좋아 저는 더 열심히 글자를 찾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저만을 위한 동화책 전집을 사주실 여유는 없었죠. 하지만 그 결핍은 저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간 형 누나들이 두고 간 교과서를 제 책처럼 읽으며 놀았습니다. 특히 국어와 도덕 교과서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이미 교과서 내용을 거의 다 꿰고 있었습니다. 숙제하는 형제들 틈에서 구구단을 외우고 영어 필기체를 따랐으며 저는 저도 모르게 완벽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호기심이 만들어낸 저의 첫 독서 자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되었고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짠해집니다. 학교가 끝나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셔틀버스를 타야 하고 집에 오면 산더미 같은 숙제와 선행학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책 좀 읽어라,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오자 라는 말은 또 다른 숙제처럼 들릴 뿐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독서 입문용으로 어린이 신문 읽기를 추천합니다. 거창하게 책상에 앉아서 읽으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밥을 먹는 식탁 위에 무심하게 툭 올려두세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발간하는 어린이 신문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일면에 배치합니다. 잔소리로 채워지던 식사 시간의 풍경이 바뀔 것입니다. 신문 헤드라인 하나가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 순간, 바로 독서의 문이 열립니다. 월간 발행되는 어린이용 시사 잡지, 과학 잡지 등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면 이제 그 불씨를 지식의 불꽃으로 키울 차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독서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마치 코스 요리처럼 하나의 주제를 깊고 넓게 탐구할 수 있도록 책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레시피의 순서나 자료는 아이의 성향에 맞도록 배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에게 익혔던 책으로 예시를 2가지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최근 가장 핫한 AI, 인공지능 혁명을 주제로 한 레시피입니다. 1단계, 에피타이저입니다. 신문기사나 유튜브 영상으로 가볍게 흥미를 유발합니다. 로봇이 자동차도 만든대. 2단계 메인 요리입니다. 과학도서나 학습 만화를 통해 AI의 원리와 기술적 효용을 이해합니다.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4단계는 선택적 사이드 디시입니다. 누가 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위인전을 찾아봅니다. 또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데? 어린이 경제도서를 통해 AI가 가져올 직업의 변화와 미래 사회를 현실적으로 체감합니다. 5단계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철학 도서입니다.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깊이 있게 사색하며 마무리합니다. 2번째 예시로 돈을 대하는 관점에 관한 레시피입니다. 1단계로는 어렵던 시절을 담담히 그려낸 단편문학집입니다. 소외된 삶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기사나 뉴스도 좋은 재료입니다. 2단계로 돈에 대한 관념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한 철학도서입니다. 3단계, 4단계로 돈의 가치와 필요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경제도서와 학습 만화입니다. 여기 제시한 학습 만화는 내용에 따라 한자 학습도 겸할 수 있는 책으로 골랐습니다.
5단계는 무엇이든 과욕을 부리는 것에 대한 부질없음과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철학도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혹은 한 달에 한 코스씩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보면 아이는 어느새 편협한 지식이 아닌 통합적인 사고력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저 책들을 매번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납권으로 사야 하나? 여기서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집에 전집을 구비해 두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집을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집은 우리 집의 지식 상비약입니다. 우리가 구급상자에 해열제나 소화제를 미리 챙겨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가 아플 때 약국문이 열렸는지 검색하고 뛰어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필요하니까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신문을 보다가 아빠, 이게 궁금해 라고 눈을 반짝이는 그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도서관에 예약해서 3일 뒤에 빌려오자 라고 하면 아이의 호기심은 이미 식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책장에서 바로 척 하고 꺼내줄 수 있는 상비약 같은 책. 과학, 사회, 문학 등 기본이 되는 전집류가 집에 있다면 아이의 호기심을 즉각적인 지식 탐구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신 트렌드나 깊이 있는 내용은 그때그때 단행본으로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초 안에 무궁무진한 답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이 필요한 이유는 직접 책장을 넘기면서 체득할 수 있는 종이책만의 감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다가 이따금씩 다시 꺼내 읽어보면 그 전에 지나쳤던 내용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 독서록에 대한 강박은 내려놓으세요. 예전에는 독후감 제출이 매일매일의 과제여서 어쩔 수 없이 쓰도록 했었지만 단 한마디나 한 문장으로라도 느낌을 표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5단계 레시피를 따라오는 동안 아이는 이미 5권 이상의 책을 연결해서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독서가 기록해야 하는 숙제가 되는 순간 아이는 책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문화생활. 오늘 저녁 스마트폰 대신 식탁 위에 신문 한 잔을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도 같이 신문을 펼치세요. 개인적으로는 경제신문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잔소리 대신 지혜로운 대화로 가득한 곳이 될 날을 기대합니다.